안녕하세요. 북강대 정강간호학원의 원장 이영경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공중보건학 중에 지역사회 간호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가족간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하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공부하고 또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간호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족이라 함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고 있는 것은 가족이죠. 왜 그럴까? 가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면 결국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잘 되어질 수 있겠죠. 즉, 가족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족 간호가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가족 간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가족이라는 것은 주기가 있습니다. 가족 주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가족 주기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은 누구나 똑같은 정도의 그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슷한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그 발달 과업을 적절히 해소하고 해결함에 따라 그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즉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가족 주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가족 주기는 핵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핵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에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를 나누고 있는 게 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결혼에서 사망까지지 출생에서 사망까지 아닙니다. 예,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에서부터 사망하기까지 그 두 부부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러니까 즉 전통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족 주기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 가족 주기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가족 주기를 한번 봐본다면,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룬 거죠. 결혼해서부터 이제 처음으로 가족이 형성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첫 자녀를, 첫 아기를 분만할 때까지, 이때까지를 우리는 가족의 형성기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형성기이지요. 자, 그러면 이 형성기에는 어떠한 발달 과업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아기를 분만해서부터 막내, 자, 막내를 분만할 때까지, 막내를 분만할 때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때요? 가족이 그 인원수가 늘어나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확대기라고 합니다. 가족이 확대되는 기간이야. 그래서 확대기라고 불려지고요. 자, 막내를 분만한 다음에 계속해서인지 그렇게 가족 구성원으로 살다가, 자, 첫 자녀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출가를 하고, 아니면은 서울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서 취업을 해서, 즉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첫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가족이 큰 변화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자, 어때요? 이때까지는 지금 막내를 분만해서부터 첫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특별한 변수가 별로 없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 확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완전 확대기와 확대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확대기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형성하고 확대된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형성해서 확대기, 그리고 완전 확대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자녀가 결혼을 해서 나간 후로 이제 어때요? 막내도, 자, 마지막 자녀 막내도 결혼해서 그 집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가족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축소기 또는 수축기라고 합니다. 수축기 그래도 좋고요. 축소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족의 인구수가 이제 감소되는 시기죠. 이렇게 된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결혼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두 부부 중에 한 부부가
사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한날한시에 같이 사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약간의 갭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변수가 없이 인연이 주어진 채로 두 부부가 살겠죠. 이때는 완전 수축기라고 합니다. 완전 수축기라고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수축된 다음에 자, 한 부부가 사망하고 이제 혼자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부부가 다 사망하게 되면 결국은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라는 가족의 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해체기라고 하겠죠. 해체기. 이렇게 가족 주기를 나눠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요. 수축기, 완전 수축기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수축기라고 표현을 하죠. 즉 말하자면 가족의 주기는 형성, 확대, 수축, 해체 이렇게 되어지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결혼해서부터 그다음에 두 부부가 다 사망해서 가족이 해체될 때까지를 주기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족은 그 시기마다 주기마다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자, 형성기에는 어떤 발달 과업이 있냐면 두 부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적응이 된 다음에는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가족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가족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결혼에 적응하고 가족 계획을 세우는 시기 이때가 형성기고 이때가 발달 과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확대기입니다. 확대기는 어때요? 첫 아기 분만에서부터 막내가 분만될 때까지이니까 이미 결혼에 적응은 됐고 육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출산과 그리고 육아를 해야 되는 것이 발달 과업입니다.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집에서만 적응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화 시켜야죠. 그래서 자녀 자녀를 사회화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부모로서 역할과 그리고 책임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때의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어떤 흐름으로 쭉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 확대기입니다. 이제 막내까지 보관했고 아이들이 차츰 성장하는 시기죠. 자, 이때 발달 과업은 뭐냐? 아무래도 세계 충돌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계 충돌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거다.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렇게 충돌을 겪으면서 가족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죠. 그런 거 하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성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 내에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은 적어도 이건 하자, 이건 옳고 이건 해야 하는 일, 이건 좀 자제해야 하는 일 이런 규칙을 정해야 하는 시기가 이때의 발달 과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이해하면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축입니다. 어때요? 첫 자녀가 결혼해서 빠져나가고 막내가 결혼해서 빠져나가면서 부부가 이제 차츰 두 부부만 다시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축기에는 어떠냐? 변화된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변화된 부부의 역할에 다시 재적응해야 되는 그런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결혼에 적응하는 형성기가 있긴 있었죠. 그때는 두 부부가 처음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한참 태어났다가 자녀가 빠져나가면서 부부 역할을 다시 재적응해야 되는 거고 이때 적절하게 적응을 하지 못하면 가족이 깨지고 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진숙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부의 역할을 다시 재적응하는 거 아주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수축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때는 막내가 결혼하고 한 부부가 사망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밑그림에 따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어. 그러나 또는 반대로 궁핍한 것을 견뎌내야 될 수도 있을걸요. 이게 발달 과업입니다.
예,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수축기가 끝나고 한 부부가 사망하고 남은 부부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제 연로해졌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 발달 과업이 있고요. 그리고 본의를 위함해야죠. 나의 본의를 그대로 가지고 끌어안고 있다면 그 가족은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운 갈등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의 이양하는 것, 이게 발달 과업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족 주기를 나름 가끔 문제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족 주기는 핵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결혼해서 사망까지의 주기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부가 살다가 확대되지 못하고 그대로 해체가 될 수도 있어. 자녀를 분만할 생각이 없거나 분만하려고 해도 고립 부부다. 그럼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족의 주기는 모두 다 똑같다. 그럼 틀립니다. 비슷하다. 그럼 당연히 맞죠. 예, 이렇게 비교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별로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형성의 발달 과업, 확대기, 완전 확대기에, 그리고 수축기에, 완전 수축기에, 그리고 해체기에 각각의 발달 과업이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알아두면 가족 간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자, 그러면 가족 간호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간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연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예, 가족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가족 간호를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되죠. 첫 단계는 그 가족의 요구를 알아내야죠. 한번 써볼까요? 자, 대상자는 누구냐? 가족 간호의 대상자는 가족 전체죠. 당연하죠. 가족 전체이며, 그 다음에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무엇부터 해야 되겠니? 그러면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는 거죠. 즉 가족의 건강을 진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목표는 뭐지? 목표는 뭐니? 당연히 뭘 하죠? 가족의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켜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때요?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효과적인 매개체이고 소집단이에요. 지역에서 가장 소집단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뭔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단에 대한 간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가족 주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가족 간호에 대해서 한번 봐봤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할의 종류를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제시해 놓고 설명을 쓴 다음에 이건 어떤 역할이냐 이런 게 문제로 거론이 되죠.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가장 문제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변자죠. 대변자는 같은 말로 옹호자라고 합니다. 자, 대신해서 말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 잘 나오는데요. 자, 대변자란 주민의 입장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해주겠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예를 들어 어떤 독거노인이 있는데 그 독거노인의 정보를 동사무소에 또는 읍사무소에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한 이유는 뭐죠? 그 독거노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들이 무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받도록 해주겠다. 예, 그거죠. 그게 대변자라는 거,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변자 기억하셔야 되고 문제 잘 나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대신 의견을 제시해주겠다. 이게 대변자입니다. 또 문제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자죠. 자, 상담자. 자, 여기서 우리는 상담자랑 함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방안을 제시하는 자? 아니죠. 설득하는 자? 아니죠. 지시하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담자라는 건 뭐냐면, 자, 주민 스스로 자신의 상황과 요구를 직시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담자라 함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자가 아니라 잘 들어주고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 요구를 직시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죠. 문제 내기가 좋아서 나름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선자가 있습니다. 알선자가 뭐냐?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정방문을 받거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 다양한 방면의 접촉의 기회를 줘서 그들로 알선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알선자, 이것을 여러 분야와 접촉 기회를 갖도록 해주겠다.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예, 그게 알선자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유효한 자원을, 그렇죠. 유효한 자원과 기관에 의뢰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알선자라고 하기 때문에 알선자는 다른 말로 의뢰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내 영역 밖의 일을 알선해주고 다양하게 접촉의 기회를 주겠다. 여러 분야와 함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과 기관에 의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알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화 촉진자. 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변화되어야 되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자, 변화자가 아닙니다. 변화 촉진자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 지역 주민의 건강, 대처, 능력 아주 좋은 편인데요. 건강 대처 능력이 변화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건강에 도움을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아이고, 목이 좀 잠깐 나갔네요. 자, 건강에 도움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자, 이게 변화 촉진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지역 주민이 지금까지 하던 건강 대처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져야죠. 그래요, 맞아. 건강 대처 능력을 더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이끌어주는 자, 그렇죠? 건강에 도움되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건강에 도움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자, 왜 좋습니다. 여기 소리는 변화 촉진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이 협력자. 예, 협력자. 왜 이런 거 나왔었어요? 협력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나 혼자 산다? 아니요. 다양한 보건 요원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보건 요원과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들과 협력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좋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업무를 분담하고 그 다음 권한과 책임을, 그렇죠.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정해줘야 돼요.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책임이 있음을 서로 정확히 규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을 해야 되고 감독을
있어야죠. 그렇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협력자로서 팀워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단절된 관계가 아니죠.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해서 각자가 아니라 서로 상호, 의사, 소통을 함으로써 보다 좋은 서로 협력적 관계, 협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예, 그렇죠. 이걸 우리는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보건 요원들과 함께 가자. 이게 팀워크, 협력자로서 기능이죠. 업무는 적당히 분담하지 않고 그냥 함께 가자. 이거 아닙니다. 예, 업무는 반드시 분담하자.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 예, 그렇죠. 그리고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 감독, 지시를 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 체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렇게 상하급자의 각각의 권한과 책임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조 관계를 이루어가자. 이것이 협력자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공부의 방법은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을 종류를 외운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변자라 함은 어떤 사람이며 상담자는 알선자, 의뢰자는 그다음에 변화 촉진자는 그리고 협력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문에 이런 것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지문을 주기를 어떻게 줬냐?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정보를 제시해서 주민이 보다 좋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런 예문을 써놓고 답을 찾도록 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능력이 대처 능력이 변화되도록 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는 누구니? 1. 대변자, 2. 상담자야, 3. 안서자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화 촉진자다 이런 걸 찾도록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타이틀 하에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한 상담자가 별도로 또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상담자는 명령 지시하는 자가 아니죠. 이의 경우 상담자 경우에는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찾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자, 이게 가장 효율적인 상담자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가 내용들이 국가고시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호에 대해서 가족 주기라는 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 간호가 왜 중요해졌냐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며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주기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쭉 분석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시가 되어지는 것은 핵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결혼에서부터 사망까지 주기를 말한다. 그러나 가족 주기는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틀린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나름대로 정확하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